하네. 마지막 단어는 수열입니다. 자, 수열도 크게 세 개의 대단원 중간으로 나눠져 있을 거야. 아, 그런가? 네 개네. 등차 등비를 따로 나눴네.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수열의 합. 우리 들어봤을까? 시그마. 그 다음에 수열의 기납지정의. 수학적 기납법. 마지막 단어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수열의 적용부터 보자. 수열은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이야. 수를 쭉 늘어놓는 거야. 근데 막 늘어놓는 것보다는 뭐가 있는 나열이니? 규칙에 따라서 늘어놓은 수를 수열이라고 해. 그 규칙에 따라서 수열의 이름이 정해지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수열 단원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 당연히 그 규칙이 뭔지 발견하고 그 규칙을 해석하고 나아가서 규칙을 통해서 일반적인 식을 만드는 거겠죠. 자, 예를 들어서 보자. 그러면 초등학교 때 뭐 퀴즈 나오잖아요. 이게 뭐 들어갑니까? 그러면 뭐 들어가니? 어? 너 유시에서 답이 안 나와? 얼마? 그치? 왜? 아, 이식 커지고 있으니까 이런 규칙. 그래, 규칙을 봤잖아. 그럼 이걸 했을 때 저기 100번째는 뭐 나올 거야? 100번째? 그럼 계속 써봐야지. 100번째 될 때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힘드니까 뭐라서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일반적인 식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야. 그거를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해. 그런 일반적인 식이 만들어지면 내가 원하는 몇 번째가 궁금하면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거든.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가 수열단에서 할 일이야. 뭐겠니? 뭐야 그랬어? 16, 25페이지 있으니까 이런 규칙이야. 그래서 이렇게 일정하게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를 우리가 등차 수라고 해요. 등차, 차가 같은 거야. 둘이 차가 얼마나니? 2. 둘이 차가 얼마나니? 2. 차가 얼마나니? 2. 이 식차가 일정하니까 등차 수라 불러. 얘는 일정하게 이걸 곱해서 만들었죠. 뭐라고 부르냐? 등곱수열? 아니, 일정하게 곱했으니까 뭐가 일정하겠어? B가 일정하는 거 아니야. 요거 분의 요거 2, 요거 분의 요거 2, 요거 분의 요거 2 계속 2를 곱했으니까 B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등비수열. 그래서 규칙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열의 이름이 붙어요. 수많은 수열이 존재하겠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열은 이 두 개의 수열을 집중적으로 배울 거야. 등차 수열과 등비수열. 그 외에도 수많은 수열들이 나와. 어쨌든 그런 수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뭐야? 그 규칙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셔야겠지. 예를 들어서 자, 뭐들 하겠냐? 그지? 왜 13이야? 둘 다한 게 그다음, 둘 다한 게 그다음, 둘 다한 게 그다음, 둘 다한 게 그다음이니까 24. 그 다음에 21을 좀 만들어야지. 이렇게 만드는 규칙. 그럼 피보나치 수열 거예요. 저는 교과서에서 다루진 않겠지만 교과서에 이렇게 뭐지? 이거 뭐 사고력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치? 뒤에 이런 데 가끔씩 등장하고 있는 거. 학교 시험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요 두 가지 수열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파볼 거야. 파볼 거야. 그 성질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자, 그리고 이렇게 수를 나열하다 보면 숫자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겠지. 자, 그걸 어떻게 쓰냐면 이거를 첫 번째 항 또는 첫째 항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붙여갈 거야. 수열에서 하나 숫자들을 뭐라 불러? 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저기 뒤에 가면 자, 규칙을 만들어 볼 수 있어 없어? 있겠죠.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 3, 세 번째 항 5, 네 번째 항 7, 다섯 번째가 9면 쫙 뒤에 몇 번째? n번째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만들겠니? (20) 더해졌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각 항을 보세요. 이게 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겨우 어떻게 쓰냐면 A1이라고 그래. 다시 수사 엉망이 됐네. 자, 숫자
N은 숫자의 규칙에 따른 나열이고요. 그렇게 나열된 숫자들을 쭉 썼을 때 처음 써진 숫자를 첫 장에 쓰고 보통 기호를 A1이라고 해요. 둘째를 A2, 세 번째는 A3, 네 번째는 A4 이런 식으로 숫자들이 나열될 거야. 그렇게 쭉 가다 보면 N번째는 AN이라는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AN 플러스를 계속 만들어져 나가겠죠. 무수히, 특별히 끝이 없는 이상은 무수히 만들어지겠죠. 이 N을 AN을 이 수열에 뭐라고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수열을 어떻게 표현하냐? 수열 AN이라고 쓰고 이렇게 중간 안에 넣어서 표현한다. 뭡니까? AN이라는 수열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AN은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 번째가 만들어지고 2 집어넣으면 두 번째가 만들어지고 3 집어넣으면 세 번째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결국 뭐야? 중요한 건 이게 일반항이 되겠네. 일반항은 당연히 누구의 식으로 나오겠어요? N의 식으로 구해져야겠지. N의 식으로 구해져야지. A1이 궁금하면 요 N의 식자리에 A자리에 뭘 집어넣어? 1 집어넣는 거야. A2가 궁금하면 N에다가 2 집어넣고 풀면 A2가 구해지겠지. 그러니까 뭐가 엄청 중요한 거야? 이 일반항이 여기까지 엄청 중요한 거야. 모든 항을 다 구할 필요 없이 일반항만 딱 구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항을 언제든지 찾아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일반항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당연히 이 수열의 규칙을 보고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게 우리가 할 일이야. 그렇지만 지금 배울 우리가 등차랑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많이 우리가 공부할 거야. 여러 가지 성질이라는 특징들을. 따라서 그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반항도 어때? 머릿속에 외우고 있을 거라고. 그런 문제를 풀어야 돼. 왜? 시험 때는 시험이 없으니까. 오케이. 자, 넘어가 볼게. 86쪽 봐봐요.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추측하세요 돼 있습니다. 그치? 아직 배우기 전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추론 능력 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보란 얘기야. 1번 3, 5, 7, 9, 11이야. 그럼 자, 이거 n번째 하는 거야. 어떻게 하겠냐 하는 거야. 어떻게 추측하는 게 좋냐면 보세요. 3은 A1이야. 그치? 5는 A2야. A3이야. A4야. A5야. 그러면 n이 1일 때 3이 만들어지고 2일 때 5가 만들어지고 3을 넣었을 때 7이 만들어지겠지. 우리가 원하는 일반항 A에는 그 식에다가 n자리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 이런 값들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잖아. 보라고요. 1일 때 3이고요. 2일 때 5고 3일 때 7이야. 여기서 봤을 때는 2씩 더해지는 거지만 일반항 만들려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얘와 얘의 관계 보는 거야. n과 그 밑에 10의 관계를 볼 거니까. 1이 3이 되고 2가 5가 되고 3이 7이 되고 4가 9가 되고 5가 11이 되고 어떻게 느낌 와? 얘는 1을 2배해서 1을 더한 거지. 2배해서 1 더하면 되지. 2배해서 1 더하면 7 나오죠. 2배해서 1 더하면 9, 2배해서 1 더하면 11 나오겠죠. 아하, 그럼 n을 몇 배해서? 2배해서 1을 더하면 되겠구나. 이게 우리가 찾는 일반항 AN이 되겠네. 이렇게 규칙 찾으시면 돼요. 일반항은 n의 식으로 표현될 테니까 여기 있는 조그마한 n자리 있는 숫자와 그때 만든 항의 값을 가지고 관계를 파악하는 게 일반항 찾는 요령이야. 자, 두 번째 볼까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그럼 이게 뭐야? 1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고요. n은 2를 넣었을 때 4가 나오고요. 3을 넣었을 때 다시 마팔, 4를 넣었을 때 16, 5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 31대. 과연 n을 넣으면 어떤 식이 만들어질까 하는 거야. 규칙 이렇게 보면은 계속 2씩 곱해지고 있죠. 아니 마이너스 2씩 곱해지고 있죠. 부가 바뀌고 있으니까. 뿔만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곱해진다는 뜻이야.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곱해진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일반을 찾으려면 얘와 얘의 관계를 보시라고요. 일단 부호 떼고 생각해봐. 1일 때 2고요. 2일 때 4, 3일 때 8, 4일 때 16. 얘는 2의 제곱. 얘는 2의 제곱이네. 그럼 2의 1제곱이고 2의 3제곱이네. 2의 4제곱이네. 2의 5제곱이네. 1일 때 2의 1승, 2일 때 2의 2승, 3일 때 2의 3승, 4일 때 2의 4승. 오케이. A는 어떻게 되니? 2의 n승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생겼어. 부호가 계속 바뀌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1
1일 때 마이너스 2일 쓰이고요. 2일 때는 다시 플러스가 되고 3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4일 때는 다시 플러스고 5일 때는 다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아, 2가 아니라 마이너스 2를 n제곱하면 되겠구나. 그럼 왜? 1이면 홀수니까 9 그대로 살아있고요. 2면 플러스로 바뀌어버리고 3이면 다시 홀수니까 마이너스 살아있고 4면 짝수니까 다시 플러스 바뀌었네. 오케이. A에는 마이너스 2의 n제곱이라는 일반항을 유추할 수 있겠어. 세 번째는요. 자,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일반항 되게. 자, 이 규칙을 말로 설명하기 쉬워. 뭡니까, 성우야? 어떤 규칙이야? 12. 와우, 너무 가버렸네. 훌륭해. 규칙은 구가 계속 하나씩 더 붙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그걸 식으로 나타내려면 구가 하나 더 붙는다? 식으로 어떻게 나타내? 나타내기 힘들잖아, 그렇지? 얘기 잘했네. 오히려 친구들 있어요? A는 9가 하나고 A는 9가 2개고 A3은 9가 3개고 A3은 9가 4개니까 A는 9가 N개네. 9가 N개네. 그럼 어떻게 씹었을 거야? 9가 N개 있을 거야? 그치? 어떻게 써야 되겠어? 성우는 지금 답을 말한 것 같고. 형준아. 성우가 말했는데 뭐 성우가 말했는데 성공은 안 들었어요. 아니 성우도 알고 있는데 해당 뭐가 어떻게 쓰겠어? 그렇지. 10의 1승 빼기 1이고요. 99는 100 빼기 1이니까 10의 제곱 빼기 1로 볼 수 있고요. 너는 1000 빼기 1이지. 너는 10,000 빼기 1이고 너는 100,000 빼기 1이 되겠지. 그럼 내가 찾는 A는 5일 때 10이 없으니까 N일 때는 10의 n승 빼기 1이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모른다 자잘할 거 없어. 그냥 보이면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안 보이면 그냥 우리가 다를 중요한 수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일반항 찾아내면 어때? 어이 7번 장은 뭡니까? 그냥 7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200번 장은 뭡니까? 그냥 200 집어넣으면 되는 거라고요. 얼마나 편하니, 그치? 그래서 수열에서의 우리 목적은 규칙 찾고 그 규칙을 통해서 일반항까지 만들어낼 때까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나온 게 뭐야?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 자, 개념이라도 시간 될 때까지 보자. 오케이. 등차수열은 아까 얘기했지. 어떻게 만들어질 수열이야? 차가 일정하다. 일정한 수가 계속 더해져서 만들어지지. 만들어진 수를 등차수열이라고 부르고요. 그 더하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공차라고 불러. 그 법을 듣는 공차. 다 그거 생각했지. 공차는 순간. 그치? 공차라 부르고 기호로는 D라고 씁니다. 이게 등차수열이야. 그러면 자, 등차수열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했을 때 n번째 항까지 한번 유추를 해보자. 그치? 첫째 항을 내가 편의상 그냥 A라고 할게. A라고. A라는 숫자로 하자. 그러면 둘째 항은 뭐가 되겠어? T가 계속 더해진다며. 그러면 둘째 항은 뭐라 쓸 수 있어? A 플러스 T가 되겠지. 맞네? 어떤 수가 첫째 항으로 정해져 있으면 두 번째 항 거기에 대해 일정한 수 공차가 계속 더해져야 되잖아. A 플러스 D. 그럼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D가 하나 더해지면 몇 D? 2D. 또는 뭐 할 때 D가 한 번 더 더해지겠죠. 네 번째는 A 플러스 몇 D? 3D 이렇게 되겠죠. 하나하나 갈수록 공차 D가 하나씩 더해진다고요. 그러면 N번째 항 A는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다 A는 가지고 있죠. N번도 A를 가지고 있겠죠. D가 하나씩 더해지는데 첫 번째는 D가 없고요. 두 번째는 D가 한 개 있고요. 세 번째는 D가 두 개 있어요. 네 번째는 D가 세 개 있어요. N번째 D가 몇 개 있겠어? 한 개 작게 있지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찾는 이 등차수를 뭐가 되는 거야? 일반항이 되는 거야. 등차수는 일정한 수 공차 T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수열이기 때문에
첫 장이 딱 정해지면 그게 하나하나 건너갈수록 t만큼씩 계속 더해지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n번째는 t가 몇 번 더해지는 거야? n-1번 더해지는 거야. 첫 장에다가. 이게 등차수의 일반항이야. 등차수의 일반항. 일반항은 어떻게 한다?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입니다. 당연히 외우셔야 하는 거. 외우셔야 하는 거. 자, 얘를 한번 전개를 해볼게. 풀어볼게. 풀면 결국 A에는 n에 대한 식으로 표현되겠지. 일반항은. 그럼 n에 대한 정리하면 dn 나오겠죠.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얘는 요걸로 표현되니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죠. A에는 n은 식인데 식의 형태를 보니까 전개하면 어때? n에 대한 1차식이죠. 이게 상수. 그렇지? an 더하기 b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는 거야. 아하.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표현되고 그때 여기 있는 a가 바로 뭐가 된다는 얘기야? 공차란 얘기야. 1차항 개수가 공차가 되는 거야. 일반항을 내가 규칙을 통해서 만들어 본 거고요. 그거를 식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는 얘기야.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으로 만들어질 거고 최종적으로 그때 1차항의 개수가 바로 뭐야? 공차가 되는 상태겠구나. 자, 앞에서 우리가 등차수를 봤죠? 쓰고죠? 2씩 더해졌죠? 등차수를 맞니?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2인 등차수이죠. 첫 장이 얼마야? 첫 장이 3이지. A가 3이고 공차가 2인 등차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항을 알고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일반항 찾아볼게. A에는 A 플러스 n-1이죠. A가 뭔데 첫 장? 3 플러스 n-1 D는 뭡니까? 2 이렇게 하는 거야. 정리해볼까? 2n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죠. 아까 그거는 어때? 동일하게 나오죠. 또 역시 정리해보니까 어때?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네? 그리고 1차항 개수가 얼마야? 공차랑 똑같구나 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리했던 게 그대로 보여지잖아. 됐음? 그러면 우리가 다음번에는 등차수 일반항을 이 식을 가지고 만들어도 되겠지만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바로 만들 수도 있어. 어떻게? 보세요. n에 대한 1차식인데 공차가 1차항 개수라며. 그러면 일반항 만들 때 공차 n 더하기 상수꼴을 만들 수 있는 거지. 공차 지금 나왔지? 2. 그럼 어떻게 돼? 2n 더하기 얼마 이렇게 붙는 거야. 이렇게 일반항이. 그럼 여기 붙는 상수 얼마입니까? 모를 때는 자 여기에는 n에다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저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A1이 3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되니? 3이 나와야지 올바른 식이 만들어진 거지. 그럼 1을 하나 집어넣어봐. A1은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지? 3 되려면 뭐 붙어야 돼? 1 붙어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적당한 하나의 항을 대입해서 나머지 상수항을 찾아주시는 게 사실은 제일 빨라. 아까처럼 일반항 만드는 거는 이제 안 할 거야. 등차수열은. 왜? 이제 배웠으니까.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그럼 어떻게? 요렇게 요 식에다가 첫 장과 공차를 구한 거를 집어넣고 정리해서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 교과서적인 풀이야. 근데 실전에서는 어떻게 더 빨라? 어차피 전개하면 n에 대한 1차시고 1차의 개수가 공차니까 공차 n 써놓자고. 공차 n 써놓고 나머지 상수항 모르지?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항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입해서 그 값이 나오도록 상수항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죠? 자, 그럼 등차수는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거? 일반 나왔으니까. 자, 그리고 추가로 뭐 할 거냐면 이 등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표현. 등차수열을 나타내는 표현. 말 그대로 등차잖아.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뜻이죠. 왜? 일정수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하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그 앞에 있는 항이 뭐야? an이지. 쭉 가다 보면 an 그 다음에 an 플러스 1항이 만들어지고 an 플러스 2항이 만들어지고 계속 만들어지면 알 거 아니야. 여기서 이걸 빼면 얼마 되니? 가는데 d만큼 됐으니까 빼면 얼마 되니? d가 되겠죠.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도 공차로 일정하고요. 이를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차도 공차로 일정하고요. 이부터 하는 두 항의 차가 일정한 상수 D인 이런 수열은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됐어? 그러면 잘 이해시키면 AN 플러스 1은 AN에다가 얼마큼 더하면 되는 거야? 공차만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거지. 같은 표현이죠. 또 있어.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면 공차가 만들어지죠. AN 플러스 2에서 AN 플러스 1을 빼도 얼마 되겠냐? 공차 되겠죠. 왜? 이거 다음 항이 너잖아. 이거 다음 항이 너고. 이거 다음 항이 항상 뭐로 같아? 공차로 바뀌겠죠. 자, 나아가서 잘 이해시켜 볼게. 여기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을 가져올게요. 그러면 2AN 플러스 1 되겠죠. AN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AN 되겠죠. 이거를 만족하는 수열도 등차수이라는 뜻이야. 이게 등차수인데 그걸 변형한 게 너잖아. 이게 다 등차수를 의미하는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차수라고 한글로 직접 박아줄 때도 있겠지만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라고 돼 있으면 뭐 이것들이 등차수라는 표현이야 공통적으로. 그럼 우리 뭐 해야겠다. 아하, 공차와 첫 장을 찾으면 일반항을 특당 만들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겠네 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어디까지 했니? 지금 227쪽까지 얘기한 거야. 자, 문제는 우리 231쪽까지만 풀어보고 나머지 다 해볼게. 자, 문제 봅니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만드는 노릇이야. 자, 1번 공차가 2분의 3이다. 자, 그러면 이 식으로 써. D가 2분의 3이다. 6항이지. A6이 8이다. 인 등차 수열의 첫 장을 구하라. A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어떡할래? 다시 돌아올게요.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차 수열은 결국 뭐와 뭐로 다 구성되어 있어? A와 D로 다 구성되어 있죠. 등차 수열 문제는 결국 첫 장 A와 공차 D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나는 거고요. 또 모든 조건들을 A와 D의 식으로 나타내는 문제가 다 풀려. 됐지? 그러면 지금 봐봐. 공차가 2분의 3인 건 됐어. 그럼 첫 장 A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때 A6이 8이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거야? A6은 A 플러스 몇 D야? 5D잖아. AN은 A 플러스 N-1D 하나 작은 D잖아. 그치? 그럼 A6을 써먹으려면 이 A6을 첫 장 A와 공차로 표현하라고요. A6은 A 플러스 몇 D? 5D가 8이라는 얘기야. 근데 D가 지금 얼마니까? 2분의 3이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A 플러스 5 곱하기 공차 2분의 3 한 개 8이 되어야 돼. 따라서 A는 2분의 15 넘어가면 2분의 16 빼기 2분의 15니까 얼마? 2분의 1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찾는 등차 수열의 첫 장이 되겠죠. 됐지? 아니면 이런 방법도 있어. 선생님, 그냥 일반항 만들면 되잖아요. 첫 장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반항 만들어 볼게. 자, 일반항 어떻게 만들자고 그랬죠? A 플러스 N-1 되잖아. 그렇지? A가 뭔지 몰라. A 플러스 N-1 곱하기 공차가 얼마야? 2분의 3이야. 자, 그런데 A6항이 6항이 8에 갔으니까 A6은 N에 6 집어넣으면 되겠죠. A 플러스 뭐 5 곱하기 2분의 3이 8이네 해서 풀면 아까랑 똑같은 식으로 풀게 되는 거잖아. 됐죠? 그 다음 선생님 일반항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나. 일반항 A는 어떻게 만들더라? 공차 N 더하기 상수였잖아. 공차가 지금 주어져 있지? 2분의 3. 2분의 3N 더하기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이 얼마는 어떻게 찾아라 그랬죠? 내가 알고 있는 항 아무거나 대입하라고 그랬지. 문제 몇 항 줬니? 6을 집어넣으면 8이 나온다며. 그럼 여기다 6 집어넣어봐요. A6은 6 집어넣으면
굳이 8대는 얼마 되니? 빼기 해야겠지 이렇게 맞춰주면 일반항이 제일 빨리 나오잖아. 일반항 뜯다 완성됐어. 뭐 할 거야 이제? A1 구하라고 했죠. A1 첫째 1집으로면 2분의 3 빼기 1이니까 얼마 나오니? 2분의 1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우리가 풀어낼 수 있어요. 일반항을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주어진 조건들을 첫 장과 공차 A와 D로 풀어서 우리가 연립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방정식 푸는 방법도. 어느 쪽이든 다 가능해야지. 필요에 따라서. 근데 봐, 막상 보니까 어때? 일반을 만들 때 조합적으로 만들기 편하겠니? 그냥 공차 플러스 상수꼴로 만들기 편해. 그자 훨씬 더 빠르지. 간단해. 됐어? 두 번째 보자. 등차수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1, 6에서 61은 몇 번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61번째 항을 알려면 61은 몇 번째 n에다 뭘 집어넣으면 61 나오나 묻는 거지. 1만항 찾아야겠네. 1만항. 자 그럼 규칙 보자. 첫 장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9잖아. 그치? 그 다음에 공차는 얼마야? 얼만큼씩 더해주고 있어? 플러스 5씩 더해주고 있죠. 그럼 공차는 5야. 그럼 끝났네. 1반항 바로 만들 수 있겠니? 1반항은 a 플러스 n-1d 정석대로 만들어보자. a 9 플러스 n-1 곱하기 5 그럼 얼마? 5n 플러스 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우리 어떻게 하자 그랬어? 바로 공차 n 때려 그랬죠. 그 다음에 첫 장이 9니까 마이너스 9니까 1을 쓸 때 마구 나와야 돼. 뭐 이상한데 지금? 첫 장이 마이너스 9네 이야 마이너스 9이지? 그러면 5n 마이너스 14가 되는 거고요. 자, 공차엔 5n 때려놓고요. a라는 건 a1을 의미하는 거니까 1 넣었을 때 마구가 나와야 돼. 1 넣으면 5지. 마이너스 9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4가 붙어야겠죠. 그치?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자 쪽을 쓰자고. 맨날 이렇게 방법 알려줘도 꼭 직과 숙제하면 책대로 막 풀고 있어 이렇게. 틀린 건 아니지만 좀 배운 대로 해. 여기 졸리다가 또 책처럼 푼다. 그러면 61은 몇 번째에 물었어요? AN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61이 나오냐 묻는 거죠. 1번 나왔으니까 끝났지. 넌 61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5에는 14 넘어가면 75가 되는 거고요. 따라서 N은 얼마 나오니? 15입니다. 몇 번째 항입니까? 15번째 항임에다가 풀 수 있는 거야. 1번은 나오니까 해결 다 되잖아요. 자, 3번. 등차수열 3, 7, 11, 15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진 항은 몇 번째이냐? 그럼 또 뭐야? 1번은 구해야 되는 거야. 공차 얼마야? 4씩 커지고 있죠. 공차는 4고요. 첫 장은 얼마? 3이네. 그럼 바로 1반항 때릴게. 자, 1반항 얘는 공차엔 1을 넣었을 때 3이 나와야 된다고. 1 넣으면 4 나오면 이게 되겠죠. 몇 번째 항이 처음으로 100보다 크지나? 4n-1이 언제 100보다 크지 묻는 거야 이렇게. 그럼 4n은 얼마? 101보다 커야 되는 거고요. n은 얼마다? 4분의 101보다 큰데 자 아까 여기 까먹었네 여기 수열에서 여기 n장 있잖아 여기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몇 번째 나타내는 순서를 의미하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n은 n번째 항. 순서를 나타내는 수는 뭐야? 자연수지. 그지? 따라서 수열에서 n자리는 뭐밖에 못 들어가? 자연수밖에 못 들어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수열을 이렇게 정의해. 수열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정의역이 즉 x값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얘기하면 돼요. 보세요. fx는 2x 플러스 1 함수죠. 1차 함수. 함수는 별말 없으면 x값은 뭐가 되니? 실수 전체가 되는 거죠. 정의역이 실수 전체야. AN은 등차수 1반항은 AN 플러스 1로 나올 수 있겠죠. 공차와 이 등차수야. 됐지? 식이 어때? 똑같이. 들어온 걸 2배에서 1다는 거잖아. 똑같은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야? 얘는 x는 모든 실수가 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n은 뭐밖에 안 돼? 자연수밖에 안 되지. 그래서 수열은 함수는 함수인데 정의역을 뭘로? n값을 자연수만 정해놓은 함수다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실제로 수열 다룰 때 함수를 가져와서 풀기도 해. 아직은
수열 자체가 익숙치 않으니까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고요. 자, 어쨌든 n은 자연수라는 얘기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4분의 101 얼마야? 25점 얼마 보죠. 그거보다 큰 자연수니까 몇 번째 항부터 처음 크지네? 26항부터 커지는 거야. 25점 몇 번째 항에서 100보다 커지는데 25점 몇 번째 항은 없지. 몇 번째 항부터? A 26. 26번째 항부터 처음으로 100보다 커질 겁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역시 일반항 구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걸 금방 찾을 수 있네요. 자, 그 다음, 아이고, 형이 힘든가 보다. 자, 88번까지만 하고, 그 다음 이어서 할게요, 다음 편에. 88번. 등차수열에서 A6이 40이고요. 여섯 번째 항이 40이고요. A10이 28일 때 일반항 구하는 문제야. 자, 그럼 보세요. A6이 40이고, A10이 28일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 자, 아까 뭐랬냐? 주어진 조건들을 뭐와 뭐로 A와 D로 풀었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A6은 A 플러스 몇 D? N-1D니까 5D지. A10은 A 플러스 몇 D? 9D지. 그러면 미지수 두 개고 식 두 개니까 뭐야? 연립하면 나오겠네. 둘을 뺄게. 여기서 이걸 빼면 A는 사라지고 4D는 28에 40을 뺀 거지. 마이너스 12가 되네. 따라서 D는 마이너스 3이래요. 자, 마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그러면 플러스 15니까 N은 얼마다? 55네요. 됐음? 그럼 일반항은 공차 N 마이너스 3N 1을 넣었을 때 55가 나와야 돼. 1 넣으면 마이너스 3인데 50 넣으려면 58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반항 찾아낼 수 있었어. 근데 이거보다 더 빨리 풀어야 돼. 어떻게 할 건데? 보세요. 이렇게 못하게 쓰면 A와 B를 풀면 다 된다고 했어. 등차수 문제는. 근데 보세요. A6에서 A10까지 갈 때 공차가 몇 번 되지? A6에서 A10까지 한 번, A7에서 A8 갈 때 한 번 더, A8에서 A9 갈 때 한 번 더, A9에서 A10 갈 때 한 번 더. 몇 번 돼야 돼? 공차가 4번 되겠죠. 즉 이런과 이런의 차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공차의 4배가 되겠죠. 그치? 여기서 이런 거 할 때 공차가 4번 더해진 거야. 그러니까 A10에서 A6을 빼면 몇 항 차이니까 4항 차이니까 그 차는 공차의 4배가 될 거고요. 실제로 빼주면 얼마 된다? 마이너스 10입니다. 해서 바로 D가 마3 구할 수 있겠죠. 굳이 A를 안 가져가지고 공차만 가지고 바로 공차를 구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선생님 첫 장은요? 몰라도 돼. A는 공차 주면 공차 1이죠. 아까는 A를 첫 장을 구했기 때문에 1을 넣고 55를 맞춰줬지. 꼭 첫 장을 해야 되니? 아니야, 나는 A6이 40이잖아. 여기 6 넣어서 40 맞춰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6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18이지? 40 떼지 못한다. 58에서 붙이면 되겠지. 아무 항이나 집어넣으면 돼. 동사 맞출 때. 첫 장 안 구해도 금방 딱 만들 수 있잖아. 어느 쪽 편에? 당연히 그랬죠, 형시다? 자, 등차수에서 두 항이 주어져 있으면 두 항의 값이 주어져 있으면 어떡한다? 첫 장 가져오지 말고요. 두 항의 차가 몇 항 차인지 보시면 공차의 몇 배입니다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A 8이 10, A 2가 마이너스 2. 몇 항 차이야 둘이? 6항 차이지. 그럼 여기서 몇 빼면 얼마야? 6D지. 여기서 몇 빼면 얼마야? 12. D는 얼마다? 2 이렇게 바로 구한다고요. 공차 나왔으니까 A는 얼마야? 2N. 2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나와야 된다며. 2 넣으면 4. 마이너스 되려면 빼기 6 해주셔야겠죠. 이렇게 일반 만들고. 오케이. 책점 풀지 말라는 얘기야. 자, 두 번째. 일반항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뭐 하라고요? 마이너스 50은 몇 번째인지 구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 얼마가 되는 거? 마이너스 50이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지. 그럼 마이너스 3에는 마이너스 108 n은 36 몇 번째 항입니까? 36번째 항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뭐라 돼 있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으로서요. 요게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묻는 거지, 그렇지? 똑같은 거야. 그러면 3에는 58보다 커야 되고요. A는 3분의 58보다 큽니다. 얘는 얼마야? 3, 2는 3. 3, 9, 27. 점 얼마 되겠네, 그렇지? A는 뭐라고 했어? 자연수로 했죠? 19점 얼마보다 크니까 A는 얼마야? 21대 처음으로 음수가 됩니다. 즉 A20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고 A19는 그러면 뭐야? 양수라는 얘기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오늘 등차수열의 일부만 본 거야. 아직도 할 얘기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등차수열 합까지도 가셔야 돼. 오늘 당이 힘드니까 여기서 끝낼 테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 자, 수열 뭐라고요? 규칙이 있는 수열 나열이야. 그럼 수열 단에서 우리가 가지다는 계속 그 규칙 보는 거야. 물론 가장 많이 쓰이는 규칙이 등차, 일정한 수를 더하는 규칙, 등비, 일정한 수를 곱하는 규칙이 있겠지만 그 외의 규칙들도 뒤에 가면 나올 거야. 규칙을 보면 규칙을 통해서 뭘 찾는 거야? 일반항 찾아내는 게 목적이다. 됐지?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등차 수열은 어때?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이 등차 수열이고요. 그 등차 수열에서 더하는 일정한 수를 동차 D, 그리고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면 등차 수열의 모든 조건은 A와 D로 표현이 가능해. 그렇게 A와 D로 표현해놓고 나면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만 있어도 얼마든지 AD 값을 다 구하고 문제를 다 풀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A와 D가 구해지면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든다? A에는 A 플러스 N-1D. 그러니까 A가 붙어야 돼, 그냥. 등차수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 자, 정리하니까 일단 몇 차식이더라? 1차식이더라. 1차식에서 바로 뭐더라? 공차더라. 따라서 일반항은 공차 N 플러스 상수꼴로 만들 수도 있겠다. 됐지? 그리고 등차수열 같은 편이 우리 책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등차수열 하거나 직접 수들을 줬지. 수들을 나열해줘서 우리가 등차수열을 보게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조건식을 가지고 등차수열을 대신 설명할 때도 있어요. 자, 이 두 개의 식은 어때? 두 항의 차 또는 여기에서 얼마를 더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 거기서는 D, 공차가 눈에 보이죠? 등차수열이라는 설명 플러스 공차도 알려주고 있는 식이야. 맞지? 근데 얘는 어때? 등차수열입니다만 알 수 있는 거지 공차는 모르는 거다라는 거야. 특히 두 번째 정항계식을 잘 보세요. 네 번째 정항계식. 이게 다음 시간에 나올 거야. 등차수열 표현이 뭡니까? 아,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세 개 항 중에서 가운데 항을 두 개 한 거는 앞쪽의 항과 뒤쪽의 항의 합과 어때? 같다는 성질이 있어요. 항상. 이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그러는데 다음 시간에 할까요? 봐봐. 아까 전에 등차수열 받았죠? 여기 등차수열 있지? 가운데 항의 2배 마이너스 8은 앞에 거와 뒤에 걸 더하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8은 어때? 같아 항상. 또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가운데의 2배 2는 얘와 얘의 합 얼마야? 2랑 같죠. 등차수열은 항상 그런 느낌이 있어. 왜? 아니 뭐 있잖아. 이런 관계 있으니까 그걸 정리하니까 가운데 항의 2배는 그 앞의 항과 그 뒤 항의 합과 같을 수밖에 없다고요. 됐지? 자, 그런 성질도 있음을 살펴보시고 여기까지 연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됐니?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220분 쪽까지 교재까지 연습을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라이프쌤은 혹시 책 있니? 사인 코사인 법칙까지 다 하시고요. 등차수열은 유형 3번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아. 124쪽에 유형 3번까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됐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조금 쉬었다가 우리 일단 개념생 교재 있는 부분은 다 풀어보고 가도록 합니다. 해주세요.